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2,731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0.78%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800선을 좀 뛰어넘긴 했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면서 797, 0.03% 약하게나마 그래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간만에 좀 이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대감을 더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 섹터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섹터가 계속해서 강해질지 아니면 새롭게 강해진 섹터가 나올지 이에 대한 이야기 이제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가족들 나왔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희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일 수도 있고요. 이번 주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 네. 먼저 이번 주 시장 진짜 너무너무 힘든 한 주가 지나갔거든요. 네. 오늘 나온 반등세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바닥은 거의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이번 주 특히 뭐 7월은 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중에서 코스닥이 좀 많이 안 좋았던 흐름이 아니었나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3거래일 동안 기관이 이제 뭐 큰 양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을 눌렀던 수급 중에 하나가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좀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하면서 리밸런싱하면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그렇죠. 서서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급반등이 나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도 하방은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버텨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못해도 8, 9월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뭐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관의 매수를 좀 믿어도 됩니까? 사실 이럴 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우리가 좀 든든하게 다음 주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네. 기관은 조금 신뢰를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이제는 좀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 많이 안 사도 시장이 잘 버팁니다. 그리고 외국인만 살 때는 보면은 오히려 증시가 빠져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자금을 쓰고 있는 거는 사실상 기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검은머리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급들인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아래로 매집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이 뭐 3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이 한 2% 빠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게 거의 다 위로 받을 생각 없이 외국인이 밑으로만 받고 있으면서 주가를 오히려 하방으로 만들고 있는 주력 수급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방어해주는 포지션이 지금 들어온 게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관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희 매니저님.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의 힘을 얻어서 쭉쭉 나갈까요? 아니면 오늘의 반등은 잠깐 그냥 숨 쉬어가는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거의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이 SK 하이닉스하고 이제 현대차인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SK 하이닉스를 오늘 매매 창구를 보면 다이와가 108만 주 매도했고 어제는 130만 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와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SK 하이닉스 파는 애들 다 죽었다. 매도한 애들. 왜냐면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0.9% 지금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비중 53%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최대 분기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밑꼬리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가 지금 잘 잡히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주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문제가 원래 이제 보통 세론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미리 이제 리포트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리포트에서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오늘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SK 하이닉스도 이제 오늘 또 9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뭐 현금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300원인가요? 오늘 배당 발표도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지금 외국계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2분기 때도 좋았지만 3분기 이상부터 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리 포드도 그렇고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폭락이 나왔는데 EV 전기차 쪽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때 조지아 공장을 오픈하려고 했다가 벌써 1년 전에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에 지금 EV 차를 생산을 하는 걸 좀 앞당겼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매출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월 달에 또 아시겠지만 인도 IPO 상장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세론 뉴스, 그러니까 매출 영업이 좋다는 뉴스와 함께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여러분 다음 주 그리고 8월 달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이제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좀 돌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 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요. 박준현 매니저님. 실적 시즌이라서 실적 좋은 종목 담아놨더니 좋은 실적 발표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를 상상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개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주가가 잘 움직이기도 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적 시즌 지금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또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몇 개월 내에 많이 올랐다라든가 이미 컨센서스가 나왔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이제 뉴스의 파라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실적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실적을 보시면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최근 몇 달 동안 많이 선반영,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이 있는지 뭐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충분히 저는 실적 발표에 대해서 무리 없이 저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좀 수립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이점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하나하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어제 외신에 따르면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제3국에서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제 평화 협상론이 좀 부상하다 보니까 종전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해야 될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특이점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희 매니저님, 종전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종전의 가닥을 잡아야 시장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그렇고 거의 이제 관련 종목들이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 러시아 매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아리따운 미모의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나올 때는 원래 이제 그 외교적으로 정식 외교를 하고 있는 트랙 1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트랙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트랙 1,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월 중순까지 러시아하고 미국의 워싱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조율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대변인 같은 경우는 트랙 2를 통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쪽 관련된 이슈, 예를 들어서 민간인 중에도 박학다식하고 이쪽에 관련된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학계가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보통 전문가들이 학계까지 나와서 공청회를 할 정도면은 상당히 진전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연설 뿐만이 아니고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 오늘 이제 이거 트럼프 충격 말고 러시아 종전에 관련해서 이제 오늘 네.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갔던 내용들을 좀 예. 화면에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2시입니다, 2시. 지금 사실 뭐 작년부터 원래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 재건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국토부 장관까지 가가지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작년에 이루어지질 않았더니 진행이 되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를 했는데 이제 진행이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오늘 삼성역에 있는 무역협회에서 오후 2시에 어느 공공기관이 원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할 때는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국가 대 국가로 해서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내용을 떠들러 보면 이 대표를 하는 기관은 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뭐 원전 수주를 할 때 꼭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보면은 에너지 쉽게 얘기해서 원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전력을 이용해서 도시를 짓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2개의 시를 대표를 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도 이제 나와서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이제 동부 유럽에 있는데 그 루트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물류의 거점이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면 기본적으로 원전도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건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있는 기업들 그리고 물류나 관련 기업에서 유럽하고 같이 그쪽에서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공청회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이번 주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도 더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힘드시지만 제가 보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이번 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네. 다음 주도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면서 급등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테마 중에 제가 보기에 한 2, 3개월 이상 갈 수 있는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테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 끝나버리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종식하겠다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민주당 쪽도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테마는 제가 보기에 대선이나 대선 이후까지 미국입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테마 중에서 살아남는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뭐 미국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도 공화당이 가도 전혀 리스크가 없는 테마로 우리는 좀 여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좀 이제 여의도로 땡겨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 재건 테마인 것 같은데 재건 테마의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심으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 안에도 사실 뭐 이제 건설 기계를 하는 데가 있고 아예 그리고 재건 그리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 따로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보는 게 좋은가요? 예전에 이제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투자의 명인이었던 앙드리 코스톨라니가 원래 2차 대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미국의 원래 이제 독일계 유대인이었는데요. 2차 대전이 발발하니까 뉴욕으로 도망갔습니다. 망명을 했다가 2차 대전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독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독일에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재건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그리고 에너지죠. 그리고 도로 SOC 관련해 가지고 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건설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계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관련된 업종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큰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차 대전 끝난 거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대박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그렇고 요 근래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업종군들을 좀 보신다면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한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오늘 좋은 종목 마지막에 또 가지고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제 김민성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님의 의견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다음 주 시장 이거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를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테마성이 좀 짙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만장일치가 나왔네요. 박준현 매니저님. 네. 차트를 잘 봐주시니까 그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많이 올라 있는 종목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종목도 있고 어쨌든 지금 미 대선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이 차트 내에서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눈에 많이 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첫 번째 종목 일단 히림이라는 종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이제 지원이 되면 보여주실 겁니다. 자, 지금 히림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자, 10,000원짜리가 지금 6,000원, 그러니까 최저 올해 5,760원까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런 종목이 최근 보시게 되면은 이날 7월 22일 날 약 한 17% 정도 상승하는 모습,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었죠. 자, 근데 며칠 있다가 거의 뭐 지금 요즘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물량을 조금 뭐 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미 대선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일부 조금 물량이 좀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거래일에 빠져나갔던 수급이 오늘부터 또 재차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무언가 아직까지는 기대감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투자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 오늘 한 6.3% 정도 올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 지지 라인이 될 것이다. 이런 라인들이 하방 지지 라인. 그러니까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예를 들면 7,400원 정도 되고, 자, 차트를 제가 조금 이제 줄여드릴게요. 확 줄여드릴 겁니다. 그 뒤로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이제 고점들이 여기 한참 위에 있습니다. 한 9,500원 정도에 또 존재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조금 더 가져갈까, 지금 팔까, 지금 더 살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 종목 마지막으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조정이 아니라 뭐 한 50%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뭐 상당수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자, 얘는 이 위쪽에 매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매물이 상존한다라는 것은 지금 한 7,000원, 8,000원권에 있는데 14,000원대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중간에 조금 뭐 더 살까 팔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지금 사서 만약에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자, 차트를 한번 쭉 줄여드릴게요. 만약에 우상향 기조가 나온다면 중간에 얘는 1차, 2차 목표가 필요 없이 얘는 매물이 14,000원대, 13,000원대 존재하니까 지금 샀다면은 이때까지 꾸준히 갖고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얘는 지금 저점들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저점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저점들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한 7,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방 라인,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라인, 손절 라인 잡기도 참 좋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뭐가 명확한 거는 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빠졌다가 지지 라인 이탈했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래서 못 팔고 그래서 막 또 오래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투자 전략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뭐 미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지켜보면 충분히 이런 대선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할 종목도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님도 오를 일단 들어주셔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빠져있는 시장의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시장이 이번 주 워낙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때 또 올라갔던 게 이쪽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색깔로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 그런 색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네, 이제 개별 장세 쪽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은 지금 장이 7월달에 굉장히 안 좋았고 특히나 이번 주는 힘든 장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데모랑 현대에버다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 강하게 나타나고 기존에 있었던 매물대 다 돌파를 시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다 투자 과열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고 단기간에 좀 급등이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올릴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재건에 대한 좀 재료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1,200조 이상에 대한 규모가 이제 수주가 들어간다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재건에 대한 인프라는 더욱더 커지고 수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현대 에버다임이나 데모 같은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먼저 움직였는데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과거에도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만큼 아직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재건이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과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진짜 재건이 들어갈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구간이라 여기에 네. 대한 좀 인프라를 잘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열된 종목들은 좀 단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건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코 같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강한 급등이 한번 나와주면서 이제는 다스코가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장기 입격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되면은 다스코도 모멘텀이 충분히 재건 쪽에 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키 높이 맞추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다스코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지금은 다스코 같은 종목이 높이 맞추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매니저님의 선택은 다스코? 네, 그렇습니다.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국 주택 건설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쟁 때문에 집이 다 무너졌던 거를 좀 더 복원을 하는데 수주가 부탁한다라고 한국에 부탁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가량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식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에 대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러 주택이 좀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국내 시장에서는 좀 대장격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게 다스코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계단식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물대를 다 소화하면서 급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좀 다스코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스코 이야기 들어봤고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김 매니저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다스코하고 그다음에 SG 두 종목이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오늘 단기 급등도 했을 뿐만 그렇죠. 아니고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 수급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스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SG 이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뭐 SG 같은 경우는 이틀 어제군요 발표를 했죠. 이미 부지를 우크라이나에 한 60년 장기 임대 부지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뜻은 아스콘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스팔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기술력도 있고 계속해서 도로 건설뿐만 아니고 전부 다 포장까지 다 하겠다는 이슈를 갖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코도 이제 사실은 제가 오늘 갖고 온 게 다스코입니다. 추천주가 다스코인데 모듈러 관련해 가지고 특히 장점을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모듈러 관련해서는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갈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나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공화당, 민주당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끝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이 있는데 총알이 없고요. 대포를 갖고 있는데 대포 알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하루 이틀 가는 단기 테마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상 갈 수 있는 충분한 테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테마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G와 다스콘 두 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박준현 매니저님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줬던 히림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가 선택의 종목이라고 함께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오늘 뭐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히림이라든가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아랫부분 하방에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매집이 좀 돼간다라고 예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차트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자, 요 두 종목 저는 이제 요 두 종목 쪽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정리 한번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건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반대로 좀 피해가 될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표적으로 방산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종전된다면 방산이 그동안 가져가던 프리미엄도 아까 뭐 이제 박준현 매니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끄떡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OX로 마지막으로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 과연 종전 기대감의 피해 섹터가 된다면 O고요. 거뜬하다 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거뜬하다가 X였죠. 그렇게 거뜬하다가 X였나요? 저도 말하고 깜빡했어요. 거뜬하다가 O 제가 뭐라고 아닌가요? 했나요? 자, 거뜬하다가 O였나요? 예, 거뜬하다고. 그랬나? 거뜬하다가 예. O. 거뜬하다가 O. 알겠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님 다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네. 피해가 있다. 피해가 없다. 없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럼 종전한다면 네. 방사는 끄떡없다라고 만장일치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김민석 매니저님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종전이 되더라도 지금 K방산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유럽 쪽에 대한 좀 공백을 K 장비들이 좀 많이 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K9 자주포 같은 수출이 증가를 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무기 소진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도 계속해서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바로 이제 무기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치를 계약을 하면서 그렇죠. 수주를 미리 받아놓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주를 많이 채워 나와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뭐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걸 방어해주면서 좀 끄떡없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있었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나라마다 오히려 방산 중요하고 자주국방 무조건 해야겠네 하면서 방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추가적으로 들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3.5배나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백일에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시장도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뭐 휴마시스 등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김민석 매니저님, 이 테마들 있죠. 뭐 진단 키트, 네. mRNA 이게 진짜 오래된 테마고 솔직히 언제 올랐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차트 보면은 네. 너무 그냥 평면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저는 지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여기? 그때 쳐다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를? 네. 야. 왜냐면은 지금 뭐 코로나 입원이 좀 3주 새 3.6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막 크진 않아요. 명수가 이제 63명에서 225명으로 3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숫자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서서히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백일에 같은 경우에도 5월에 35명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302명까지
현대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3, 4년 주기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폐렴이었는데 이 유행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노령층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플라즈마라든지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연령대 상관없이 다 위험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좀 팬데믹 현상을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선반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이 진단키트 쪽인데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진단키트 대란, 마스크 대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기존에 좀 이렇게 유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공포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먼저 사재 기계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수혜 기대감 또 이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감기 기운이 있어도 진단 키트를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설마 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입원까지 하면서 좀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뭔가 감기 기운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진단 키트 수요 다시 한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시장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화나에 대한 관련주들이라든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코로나 모멘텀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코로나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많이 가지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입원 추이가 늘어난다, 확진자 추이가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 바람만 불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좀 강세 흐름이 좀 많이 자주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여기에 누군가는 샀을 텐데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서서히 좀 추세를 돌릴까 하는 그런 거래량이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저도 과거처럼 막 21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16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다시 한번 코로나에 대한 입질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다시 한번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자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700원인데 여기서 4만 원까지만 올라가더라도 거의 100%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1,714원에서 지금 뭐 3,000원까지만 올라가도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만큼은 좀 바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한 3,000원, 4만 원 뭐 이런 데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 이거를 옛날부터 진단키트주 볼 때마다 저는 조금 이걸 참 투자하기가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도 그랬어요. 네. 참 투자하기가 애매하다. 이걸 내가 만약에 산다면 확진자 수가 늘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확진이 되길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건데 네. 지금 좀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김민석 매니저님. 그렇게까지 뭐 과거만큼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그만큼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다시 한번 뭐 16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3, 4만 원대까지만 일단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경각심 때문에 우리가 이제 PTSD 같이 한번 과거에 겪었던 인상이 또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마스크가 대란이다라고 하면 마스크가 막 가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또 단순하게 모멘텀이 확실하면 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 하면 진단키트 같이 그러면 진단키트에 대한 시장 수요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모멘텀이 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으로 충분히 많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제가 진단키트 쪽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따가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치료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팍스로비드 같은 이제 긴급 승인난 이제 치료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중증 환자가 사용하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요. 우리가 급하게 사용한 만큼 아직까지는 3상 임상이 통과된 부작용이 덜한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섹터는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코로나가 종식된 지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갔는데 네. 거기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원래 사실 현금이 맞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 치료제 임상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아, 있습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현대바이오 기업이 예. 이제 아직까지도 이상을 진행을 하고 3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임상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계속해서 버티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이 성공하면 그걸로 돈을 벌고 나서 그걸로 또 투자를 하면서 재무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투자를 받는 방식은 거의 뭐 시비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2, 3년 뒤에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거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없는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코로나 때처럼 이제 대시장 유동성 장세로 대시세가 나오는 그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시장이 좀 바닥 쪽에 있는 상황이라서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뭐 시비를 통해서라도 자본금을 확보하면서 임상에 대한 모멘텀 가져가는 기업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특포대에서 또 김민석 매니저가 준비한 종목 아까 방금 좀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때 또 자세한 설명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쪽 섹터 안에서 종목도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설 매니저님이라면 이쪽 섹터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있다면 종목은 무엇인지 한 번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표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한 10개, 100개 보는 것보다 여기 10개 몇 개 못 보죠, 지금. 예, 그렇죠. 이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4번이나 간 종목이 있죠. 예, 바로 셀리드입니다. 이 셀리드라는 이 종목은 이제 독자적 아데노 바이러스. 이게 이제 우리 6.25 전쟁 끝났던 53년도에 이상하게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린이 애들 보면은 이제 천식기나 기침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죠. 이제 소화기 질환인데 이게 초겨울부터 여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벡터 플랫폼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러시아에 이제 특허 등록을 했는데 이 바로 이 셀리드라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암 면역 치료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19 예방 백신 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해서 4일 전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4번이나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차트를 좀 보시면은 완전히 끝내줍니다. 진짜 12만 8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게 100분의 1 도망 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10개, 20개 보는 것보다 1등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셀리드가 4연상을 갔는데 뭐 조금 있으면 주의 붙고 딱지 붙고 이제 쉬었다가 좀 가겠죠. 근데 이 종목이 꺾이면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리드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차트와 함께 한번 차트를 곁들여서 괜찮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 하면 뭐 마스크라든가 진단 키트 쪽인데 뭐 최근에 보면 이 진단 키트 쪽이 뭐 액체 생검 쪽이랑 같이 뭐 겹치는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전반적인 뭐 제약 바이오 쪽 흐름도 한번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개별주 장세는 아까 우리 뭐 똘똘이 스머프 같으신 우리 김민선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똘똘이 스머프요. 네. 이제 아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그렇게 스마트하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하다. 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주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막 그 똘똘이 스머프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그마한 모멘텀에도 주가가 지금 크게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대응 자체,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한번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오니아.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77,000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77,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만 원대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이걸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2020년 이후 이제 코로나 시절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급등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조정 기간을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지금 차트가 잘 보이나요? 예, 차트 잘 보이실 것 같고 거래량들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급등 시마다 이렇게 한 번씩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예. 손이 빨랐습니다, 아주. 네, 예, 죄송합니다. 아주 손이 빨랐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때만큼은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래량의 연속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뭐 이거 빠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들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점 구간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이다. 자, 향후에 만약에 이 종목이 우상향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부터가 어떻게 된다? 누군가는 모아가는 매직 구간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짧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약 500만 주씩의 두 번의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지금 시장 여파 그동안 며칠 지금 시장 좋지 않았죠. 투자 심리도 좀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거. 거래 없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 주체 수급들이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검은 머리 외국인 형님들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큰 손들인지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종목에 살아남아 이 종목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 대신에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그분들이 최근에 많이 사셨다면은 평균 매수가가 한 3만 원 한 중반 정도, 한 5천 원 정도 지금 요 가격대, 요 중간치 어림잡아서 한 중간치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 가격대에 아직까지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의 주주가 좀 돼 계시는 것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트레이딩 네. 관점이니까 지금 이런 데 보면 딱 34,000원 구간 뭐죠? 손절 라인, 트레이딩 관점에 딱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차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바이오나 보셨고요. 한 종목 빠르게 더 보겠습니다.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거 주식 한 2, 3년 이상 코로나 때 주식을 하셨던 분이라면 저거 수젠텍 이러실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봐요. 네, 수젠텍. 네. 자, 수젠텍 보시게 되면 코로나 시절에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그랬던 종목이 65,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대 와 있습니다. 주식은요, 좋은 종목을 저렴한 시세에 모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얘가 저는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고점 11,000원대, 그러니까 8,000원에서 한 9,000원대까지 요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힘없이 조정을 받았는데 거래는 이건 우리 선수들끼리 잔디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의 잔디밭이에요. 거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잔디밭. 예. 네,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한번 폭발을 해놓고 자, 그 이후에 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뭔가 꿈틀꿈틀,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꿈틀꿈틀 무언가가 들어오는데, 자, 앞부분에는 윗꼬리가 한번 달렸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는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형태의 캔들은 별로 좋지 않지만, 저점에서 나오는 윗꼬리 형태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 그 윗꼬리를 상쇄하는 약 한 11% 정도 올랐는데 그 윗꼬리를 상쇄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한 170만 주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은 아마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 한 주식 한 5년, 7, 8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이런 차트를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 차트 이쁘다. 라는 표현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트 보면서 정말 차트 이쁜데 뭐 한번 움직이려나?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전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면은 이번 코로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코로나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막 진짜 뭐 사망설, 뭐 위기설도 막 네. 떠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한번 저는 그때 갈 줄 알았어요. 한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그때 막 이상한 뭐 대선 테마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바람에 움직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괜찮아지고 네. 뭐 액체 생검 쪽 한번 움직였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또 미국, 일본 특히 일본 쪽에서 또 지금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예전만큼은 올라가지는 못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름 휴가비 이상 벌 수 있을 정도는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수젠텍, 셀리드, 현대바이오 등등 네 가지 종목이 나왔습니다. 종목명만 들어도
제가 한 3년은 젊어진 것 같은 느낌, 3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딱 듭니다.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이 부분 체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올려주시죠. 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신작 기대감의 게임 섹터 일부 종목들은 바닥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넥슨 게임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하반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게임 섹터에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현 매니저님, 오늘 마침 게임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좀 잘 올라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작 발표라든가 뭔가 이제 게임 전시회 뭐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나서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 게임주를 계절 특성상 한 번씩 있다. 계절 특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곧 여름 방학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오늘 보니까 학교를 안 갔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한 대가 많아요. 예, 초등학교 네. 5학년인데 네. 오늘 집에 있더라고요. 너 왜 학교 안 가니 했더니 방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주식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벌써 방학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름 특수를 한 번씩 누리는데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 한번 이슈들을 찾아보니까 마침 또 이슈들이 많이 또 예. 상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뭐 중국에서 어떤 무슨 뭐 폭탄이 밀려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슈 이따 다룰 때 그때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네. 아니 뭐 지금 말씀을 드려도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예. 그 타이밍인가요? 오늘 참 타이밍을 제가 자꾸 못 잡아서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준비된 일단 뭐 이슈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국 이제 뭐 차이나조이라는 이제 게임 어떻게 보면 박람회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26일날 개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 최대 게임 쇼로 그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에 조금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건 일단은 다 빼고요.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를 덮친다라는 우려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옛날에 이제 저는 이제 게임주들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네. 중국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막 예를 들어서 게임이 뭐 서버가 다운되고 뭐 이렇게 하면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NC라든가 뭐 넷마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기술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수준 차이가 예. 많이 나고 게임 뭐 영상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뭐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다음 달입니다. 독일에서도 지금 게임 페스티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게임스컴 2024 독일 쾰른에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또 예정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북미 쪽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쿄 게임쇼 이 부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 쪽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가올 이런 게임 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좀 저가에서 종목들을 좀 모아갈 그쵸. 수 있지 예.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뭐 종목들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그 타이밍은 아직 아닙니다. 네. 오늘 참 박자를 참 못 맞추네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딱 길게 갈 거면 길게 가고 자를 거면 자르기 때문에 네, 종목은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조선희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게임주가 하반기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지금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네. 이번에는 좀 뒤통수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역시 게임주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조선희 매니저님 좀 어디에 가까우세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쉽지 가요. 않습니다. 네, 쉽지 예. 않고요. 예전에도 이제 보면은 뭐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하고 친한 분이 이제 저하고 또 지인인데 그분이 2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인가 실적이 엄청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던 게 실적 발표를 2달 있다가 했는데
적자가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좋아지긴 좋아지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게임주 추천해서 갖고 가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그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아직은 생각이 그쪽이 들고요. 더 낫다. 네. 네. 근데 이제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그냥 실적이나 뭐 그런 거 떠나서 보통 이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몇 개를 돌려봤는데 차트상으로 월봉상 좋은 거는 넥슨 게임즈가 좋긴 하더라고요. 아, 예. 넥슨 게임즈가 좋은데 보통 옛날에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도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골드러시 때 금광을 가서 금 찾으러 갔는데 결국은 금 찾으러 간 사람들은 금을 하나도 못 캐고 꽃게임이하고 삽을 판 사람만 돈을 벌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주가 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돈을 버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TV죠. 아프리카 TV. 예전에도 추천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숲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숲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게임주가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매출이 늘든 안 늘든 그 게임이 재밌으면은요. 아프리카 TV에 있는 게임을 좋아하는 BJ들이 엄청나게 떠들어대는데 예. 이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관련된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게임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 게임주 중에 어느 놈이 돈을 잘 버냐 이거보다 어차피 게임을 관련해가지고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SOOP 옛날에 아프리카 TV 이거는 분명히 게임 관련된 BJ들이 나와서 매출 많이 올리고 있기 예. 때문에 어떤 게임주가 돈을 잘 버냐 그거 보는 것보다 그냥 뭐 그 게임 하면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콘텐츠도 풍부한 숲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앞에 박준현 매니저님은 종목 이야기 딱 잘 끊는데 조선현 매니저님은 제가 끊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종목까지 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쉽지 않았는데 숲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게임 기대감도 있죠. 그런데 오늘 또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잠시 맞습니다. 후에 네. 거기 수혜주로도 숲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맞아요. 부분도 같이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성 매니저님, 안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 쭉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PC 게임보다는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자체 사양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흐름을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게임들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PC방에서 이제 DDR4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양이 거기에 맞는 게임이 안 나타나고 고사양 게임이 계속해서 나와줘야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고 유료 결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사이클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거의 모바일 게임으로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넥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말고는 매출이 거의 PC 쪽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으로 거의 70% 이상의 매출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도 모멘텀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넷마블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가지 대지라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 IP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출시 하루 만에 500만 명이 지금 가입을 한 다음에 하루 매출을 140억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그동안에 좀 PC 게임으로 많이 수익을 만들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게임을 다 매각을 하고 모바일 게임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모멘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넷마블을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올림비님께서 올려주신 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면 성장주가 오르고 금리 인상하면 내리죠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민성 매니저가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메커니즘, 이 단순한 논리가 네. 이번에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것만 가지고는 모멘텀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게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가는 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리니지 게임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죠. 근데 이 리니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60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10대, 20대 분들이 이제 리니지를 게임을 하겠냐 이거예요.
새로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 이제는 실적이 안 따라오는 게 게임주기 그쵸. 때문에 엔터랑 마찬가지로 이 IP가 확실하지 않으면 실적이 안 되고 그러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금리나 다른 산업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IP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이제 게임주가 오른다기보다는 좀 순차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하면 게임 회사들이 투자를 늘리겠죠.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신작들이 나오고 거기서 신작 기대감 올라가고 대박 작품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좀 메커니즘을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님 이제 제가 아까 괜히 끄는 것 같아요. 다 이어서 쭉 해주셔가지고 빠졌어. 예. 종목 들어볼까요? 네, 종목을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거의 뭐 25만 원권이 최고가를 그렸던 종목인데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나요? 지금 28,000원권입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거 많이 올랐던 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5만 원에서 지금 28,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자, 이것도 뭐 물론 조정 폭은 뭐 적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위에서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트를 하나, 둘, 셋, 한 3년치 정도만 보시면은요. 지금 이 부분이 결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언가는 지금 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 그다음에 지금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벌써 얘는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지금 15,000원부터 지금 22,900원까지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런 구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차트를 조금 중요시 여깁니다. 차트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지지 라인이 얼마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야 되고 어느 라인 정도까지만 기다렸다가 만약에 그거 이탈하면은 손절을 해야지. 손절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캔들이 저점이 많이 모여있는 지지 라인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22,000원인데 이 라인이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나는 지금 뭐 충분히 손절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서 위쪽으로는 25,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자, 그 뒤로는 쭉 차트를 한번 제가 끌어당겨 볼게요. 끌어당겨 보면 그 위로는 3만 원대의 윗꼬리 캔들이 하나 있네. 그렇다면은 2차 목표가는 여기까지만 보자. 네. 자, 크게 욕심내지 말고 일단 게임주는 뭐 크게 막 끝까지 갖고 간다. 뭐 이렇게 업황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보다는 모멘텀으로, 그러니까 뭐 테마 바람이 불 때 그때 뭐 게임쇼가 있거나 이럴 때 미리 좀 선침해를 해놓고 좀 네. 기다리는 예.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니저님, 컴투스 홀딩스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지금 게임주 보면은 넥슨 게임즈, 크래프톤은 거의 뭐 게임주가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 이미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게임주들은 거의 지금 밑에서 기고 있거든요. 근데 컴투스 홀딩스도 사실 밑에서 기고 있는 차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컴투스 홀딩스를 딱 골라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게임주 하게 되면 뭐 예전에 뭐 한빛소프트라든가 넷마블 뭐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번 우리가 그러니까 뭐 게임주 뭐 사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주 뭐 사지? 뭐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한국 콜만 뭐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마성이 좀 강한 종목들은요. 그렇게 이제 뭐 컴투스 홀딩스 그래. 왜냐면 뭐 게임주 대표적으로 일단 볼 수 있죠. 뭐 넥슨이나 넷마블 뭐 거론할 때마다 한 번씩은 거론이 되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거론을 했다. 익숙하고 시총도 어느 정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 게임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이점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7월 수익률 대결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갑니다.